감소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리 주체 문재인 정권 폐진을 위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총선 이후 제4차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이 정권이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이재호 장관이 전 장관이 보이시는군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이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덮으려고 하는 전 국민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지금 윤석열 총장 청와대기를 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 국민이 뭉쳐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부패한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영국의 대통령의 말씀을 온 국민의 양심과 저항으로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지금 이 연단 주위에는 이 펜스 안에는 9명 이상 입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밖에 외곽에서 경청을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거리두기를 협조해 주시면 코로나 예방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선 후 제4차 집회에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신 이재호 전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호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광화문 항쟁 때 마이크를 잡고 딱 1년 만에 오늘 마이크를 처음 잡았습니다. 그 1년 동안 이재호 전 장관님 나오셨네요. 지켜보면서 정말 문재인 정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서 이젠 정말 더 이상 참다가는 이거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하게 생겼다 이거. 이제 이 정권을 빨리 끝장내는 일이라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왜 문재인 정권이 퇴진해야 되는가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나라의 경제를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자원을 대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서 산업 자원물을 통해서 수많은 자료를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했다고 탄핵을 하고 감옥을 보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탈원전 하나만 해도 문재인 정권은 퇴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 사태입니다. 이 추미애라는 사람은 장관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탈춤을 추다가 어제 걸렸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온갖 술수와 온갖 공작을 다 벌리다가 결국 어제 검찰 자체에서도 반대가 나왔고 법원에서도 반대를 했고 법학 교수, 변호사, 전국 59개 지청의 2100여 검사들 소위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 탈춤 추는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탈춤 자체가 국정농단 아니고 뭡니까? 이것 하나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퇴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 문재인 정권은 하지 아니해야 될 일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축산보를 해체하고 금강의 공주보, 백제보, 영산강의 수천보를 완전 개방을 해서 금강, 영산강을 완전히 옛날 또랑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4대강이 얼마나 잘 했는가는 지난 홍수 때, 장마 때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4대강을 하지 않았던 섬진강은 지난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국가의 산업 자원을 해체한 문재인 정권은 이것 하나만 해도 퇴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번째로 문재인 정권이 퇴진해야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소각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데 해수부 공무원이 6시간 동안 살아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휘라인과 어거라인이 불통으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국민이 생명이 희생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 하나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로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지금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사건을 시발로 해서 조국, 윤리향, 유재수, 추미애, 여기다가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 라임 옵티머스 은폐 사건, 이 권력형 비리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더 능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권력형 비리 하나만 해도 문재인 정권은 퇴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이 탈원전을 조작한 것,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청와대나 여권의 고위 인사들이 관련된 것을 윤석열 총장이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조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려고, 권력형 비리 조사를 원천적으로 없애려고 지금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퇴진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경제정책의 실패로 젊은이들이 실업자가 속출하고 소득주도 성장 실패로 주 52시간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은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권은 이 코로나19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깜짝까지 틀어막고,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요 안에는 9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여기 9명 들어온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광화문에서 반정부 집회하는 거는 코로나 오염이라고 틀어막고,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자기네들의 민노총 집회나 자기네들과 같은 성향의 집회는 눈 감고 넘어가고, 이 질병의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만 해도 문재인 정권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청와대 대통령실장이라는 사람이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자기네들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단체들의 집회는 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인자고 그 사람들은 애국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 더 기다려봐도 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고 정권이 퇴진하는 것이 국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그게 우리 국민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이 땅에 독재 정권에 들어섰을 때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독재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재인 정권 대신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양심 있는 인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록 각종 규제에 묶어서 이렇게 적은 인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이 계속 이대로 나가면 우리들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빨리 이성을 찾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루 빨리 퇴진하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호 장관, 전 장관님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이재호 전 새누리당 대표님께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퇴진하는 것이 옳다는 명령서를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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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빅스비예요.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언제 추미애 법무장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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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제4차 집회 모이신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서로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정책에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 외곽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 저 외곽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 새누리당 이대호 대표님에 이어서 다음은 지난번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여 국민적 분노를 담아서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 열사 아시죠? 그분의 아드님이신 정우영님께서 다음 연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정우영님, 네, 계세요? 예, 천천히 오세요. 지난번 국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오셨다가 나가실 때 네, 이게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노와 열망에 못 이겨서 신발을 던져서 고초를 겪었던 우리 정창옥 님의 아드님이신 정우혁 씨께서 다음 연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그렇지. 네, 안녕하십니까. 신발 투서라고도 불리는 정창욱 단장의 친아들이고 현재는 안산에서 빈곤, 이혼, 자살, 가출 왕따,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이 희생된 위기의 청소년들과 같이 생활하며 8년 동안 동거동락해온 긍정의 대표 정우혁입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 정창욱 단장은 8월 15일 날에 광화문 집회 당시 경북공역 1차 저지선 앞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걸어가던 도중 통일파출소 바로 앞에 있는 경찰들 15명가량이 되는 경찰들의 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들이 뛰어올 때 이 정창욱 단장은 자리를 비켜줬다고 합니다. 저기 뒤쪽에서 1차 저지선에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인도에서 차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15명의 포이즌을 만들고 정창욱 단장이 그 파일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팔목을 잡고 비틀더랍니다. 그래서 정창욱 단장이 팔을 뿌리쳤는데 그때 정창욱 단장은 기부스를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팔이 골절이 되어서 팔이 골절돼 있던 팔을 잡아서 너무나 아파서 팔을 뿌리칠 때 한 경찰관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당신은 경찰관을 폭행했으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바로 길바닥에 잡아뜨려서 미국의 조지 플레이드처럼 무릎으로 목덜미를 찍어 누르고 불법 체포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과관입니다. 8월 18일 날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집회 때 30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나머지 28명은 그 다음날 아침에 전부 다 아침에 훈방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단 2명만이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스타렉스를 몰고 팬티바람으로 전교조 출신의 태권도 관장 출신인 스타렉스를 보고 시위대로 돌진한 사람이며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명은 바로 정창욱 단장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이 태권도 관장은 구속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창욱 단장은 폭행한 근거의 영상 자체도 없는데 폭행한 경찰관의 체증 카메라에 폭행 근거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구속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을 신청한 건 최창은 부장판사입니다. 최창은 부장판사는 전라도 해남 출신이며 제가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욕을 하고 보니 그 도시였던 겁니다. 고등학교는 광주를 졸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확고한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 처리한 게 최창훈 부장판사고 근거 자체도 없고 폭행한 이유 자체도 없는데 기부스를 찬 사람이 어떻게 15명의 경찰관을 두들겨 패고 한 이마를 찢기고 목덜미를 찢어서 때렸다고 합니다. 경찰들의 진술에 의하면
정창훈 단장은 너희 새끼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라고 하면서 약 10분 여간 동안 경찰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경찰관을 잡아서 안면을 수십 회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술을 승인시킨 게 바로 최창훈 부장판사입니다. 정창훈 단장이 구속된 지 지금 107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100일이 지난 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창훈 단장이 설립한 위기의 청소년들의 단체인 긍정의 힘은 지금 폐쇄되어서 뿔뿔이 흩어졌고, 서울의 여자 쉼터인 다름이 해피하우스는 여자 단원들이 정창훈 단장을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이런 시덥지 않은 아픔을 뒤로하고 서울에서 여자 단원들과 같이 열심히 살아주고 계시는 정창호 단장님의 아내분이신 조명현 원장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단단한 나무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에 깊게 뿌리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소중한 생명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단하고 강력한 에너지는 앞으로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쏟아 부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 때 촛불을 들고 나와 시위를 하면 세상이 정의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이 가장 이득을 많이 취한 세월호 배처럼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길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면 반정부 집회로 몰리고 코로나 죽어 피곤한 사람으로 몰립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친정부 집단인 민주노총이 광화문 거리에서 나오면 제발 자제 좀 하려고 부탁을 합니다. 민주노총 때문에 지금 하루 평균 5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일체 언급 자체도 안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정창훈 단장님, 정강훈 목사님, 김경재 총재님, 김세열 회장님 등 많은 소리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인사들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지만 이 화살은 곧 우리 소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앞으로 표현의 자유는 문재인 정부를 찬양하는 자들만의 특권이 될 것이고, 중소기업, 대기업들은 친문재인의 친북 그리고 친중에 지원을 해주어야만 원활한 수입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도망쳐 나왔을 때 강제로 북송시켜 돼지 도살장에서 내 피가 뜯겨 처형당하는 모습을 피도 눈물도 없이 바라볼 줄 알아야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 청년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은 이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가장 현혹되기 쉽습니다. 일자리 고갈시키고 청년들 삶의 의지 무력화시켜서 기득권 세력들이 좌편향된 일자리 지어주고 권력 지어주고 해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 단체 그리고 이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의 힘은 끝까지 갑니다. 비록 긍정의 힘 단체는 폐쇄됐을지언정 정신마저 폐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아이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제 청춘을 바쳤던 제 청년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놓았지만 제 정의로움은 깨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총명한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저보다 마음이 넓고 그릇이 넓은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 사회에서 많은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진실이 소리치는 거짓에게 지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은 이 청년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소리치고 짖어졌을 때 이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변할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믿습니다. 몇 명의 의로운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자유를 지키고 이름으로 선구자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진 우리 자유 대한민국 누가 지킵니까? 우리 미래 사회를 살아나가야 될 우리 청년들이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항상 거리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시위를 할 때는 청년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청년에게 항상 외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좌파 우파를 떠나서 우리 자유와 우리 인권과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면 우린 영원하게 이렇게 나와서 소리치면서 희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무영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창욱 열사의 자제분이신 정우혁 씨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어서 자제분도 많은 어려움을 같이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좋은 연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경찰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좀 한쪽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집회 이름 때문에 말씀 있는 모양인데요. 조금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시고 조금 흩어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신현림 우리 시인께서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집회 공간에는 9명밖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계신 분들을 멀리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야 또 나. 뭐 진보 뭐 보수 그런 다 떠나서 저는 상식과 신현림 시인 상식과 시인으로서 제가 나왔습니다. 연사로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 우리나라 부정투표를 잡고 가지 않으면요 나라 망해요. 부정투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어떤 선거든 다 부정투표가 더 디테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 통제가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공의 개입으로 40개국이 다 부정투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체주의와 전 세계의 공산화와 자유민주주의 싸움입니다. 트럼프도 이런 것을 미리 예견을 해서 2018년에 법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부정투표를 예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데 국민들이 눈을 감은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진짜 모르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를 좀 많이 써왔는데요. 일단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제가 일단은 시를 한 부분만 읽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밥그릇만 있고 대한민국은 없다. 신현림. 한 청년이 강아지를 안고 지나갔다. 나는 부정투표 표지판을 안고 갔다. 서로 가슴에 아는 것이 달랐다. 20대 여성에게 6.25를 아냐고 물었다. 미국이 무기 팔려고 일어났다고 말해. 나는 무기로 한 대 맞은 듯이 충격받았다. 김일성이 남한을 삼키러 온 전쟁이었음을 알렸다. 그런 공산주의를 아냐고 묻자 고개를 저으며 애인 생각을 가슴 가득 안고 아이스케키처럼 녹아내릴 듯이 보였다. 20대 그녀에게 애인은 있고 한국은 없었다. 지지자들에게 문통은 있고 한국은 없었다. 전라도 사람들에게 전라도만 있고 한국은 없었다. 부산 카르텔은 카르텔만 있고 한국은 없었다. 눈앞에 밥그릇만 있고 국가는 없었다. 땅강아지만 있고 땅은 없었다. 땅강아지보다 못한 국민들의 땅은 중공에게 먹혀도 땅강아지처럼 말도 못한 채 1cm 앞만 보고 전체를 못 본 채 강아지 필처럼 작게 비에 흔들려갔다. 이거는 정말 보신주의 한국인들을 격렬하게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자기 밥그릇만 있고 대한민국은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나라 자기 자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집에 가서 지금 시를 써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상식파 작가가 이렇게 나와서까지 외쳐야 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슬픕니다. 제가 그래서 시를 한 편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설마 하시나요? 언제까지 설마 하시려고요? 맛집 다니고 할 일이 많다고요? 모든 정책이 공산주의예요. 그람시, 레닌, 스탈린, 김일성, 솔, 알린스키 공산화 정책을 쓰는데요. 나라 곳간이 다 비어져 안개비가 들어차고 있어요. 일부러 나라 곳간을 부숴 안개비가 들어차요. 아직 미처 못하면 시간을 내주세요. 나라 사랑을 위해 2시간을 내보세요. 사랑은 기꺼이 시간을 내는 일이잖아요. 그 사랑이 당신 날개를 훨훨 날게 하니까 이 나라를 훨훨 날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손가락은 뭐에 쓰나요? 깨닫고 내일을 준비하려 손가락이 숨쉬는 거잖아요. 부정투표, 자유시장 경제, 반시장 정책, 살인백신 검색하고 생각하고 깨어나 행동하는 게 어렵나요? 유튜브를 검색해보세요. 아직도 독재자를 정상으로 보고 믿으세요? 당신들은 독재자의 부정투표를 지지하시나요? 당신들은 독재자의 부정투표를 지지하세요? 온갖 게이트, 나라 세금, 금융 돈 써먹어 장기수거나 사형감이라 독재자가 죽느냐, 국민이 죽느냐, 나라가 죽느냐 갈림길에 섰어요. 아직도 이 현실을 못 보나요? 당신들이 똑똑할수록 똑바로 세상을 봐야죠. 지인들이 독재자 거짓 사기쇼에 열광하는 빠였어요. 주변 교수, 온갖 유능한 전문직 다 침묵하고 있어요. 진실을 바라볼 용기가 없나요? 이상가족 2세대인 저는 통일을 제일 많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 사기쇼, 코로나쇼, 포퓰리즘 쇼쇼쇼에 끌려가는 서울의 베네수엘라인들을 보며 그람시 공산당 전술 진지정이 성공했음을 놀랍니다. 놀란 눈은 안개비로 젖어 아픕니다. 나라 일 공부 안 하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저는 손혜원 비리 의혹 때 빠져나와 저도 손혜원 비리 의혹 때 빠져나와 8개월 공부해서 공산주의자들이 퍼뜨린 공산 전술에 얼마나 한국이 스며 세뇌되었는지를 뼈아프게 깨달았어요. 우리의 감성이 모두 붉게 물들었답니다. 그것들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깨닫습니다. 레닌을 따라 중산층을 부수고 그람시를 따라 조용한 혁명 11가지를 쓰고 김일성의 반의 같은 전략을 써먹고 솔 알린스키의 사회주의 공산화 8가지를 써먹고 한국 공산화 완성 중인데 당신은 또 설마 언제까지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그런 당신이 한심해서 깨어나길 기다릴 시간이 없답니다. 이미 깨닫고 행동하는 젊은 의식층과 함께 나라 살리렵니다. 비겁한 자들, 침묵하는 자들, 독재자의 나라 부서 노예 만들기 모두 다 공범입니다.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개선합니까? 눈앞에 계급 사다리 부수는 레닌의 공산전술을 뻔히 보는데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인류 최악의 4.15 부정선거를 보고 가만히 있는 콩고인보다 못한 비겁한 한국인들이면 눈앞에 바위 덩어리들이 동동 떠다니며 내려치는 날이 가까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전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전쟁입니다. 옳고 그름의 전쟁, 선악의 전쟁입니다. 저 300명도 안 되는 저 300명도 안 되는 망나니들의 이 3,900만 명들 깨어버리기 전에 나라 더 붕괴하기 전에 깨어나요. 이제 행동하여. 나라 구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어요? 젊고 늙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구하는데 무엇이 지금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39기타일 뿐, 저는 먼저 깨어난 국민이며 작가일 뿐, 모두 깨어나 저항의 결심을 가지세요. 싸우지 않으면은 나라 공산화, 연방공화제, 빨간 나라 공산주의, 북한식 공산주의가 펼쳐질 겁니다.
눈앞에 바위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니며 내려치기 전에, 흡수 통일되기 전에, 공산주의 한국이 되기 전에, 모두가 노예가 되기 전에 모두 깨어 일어나 저항하는 힘을 키워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광우병 선동 때 저는 한 신문사 청탁을 받아서 목격담을 썼던 작가입니다. 근데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집안 식구 중에서 형제가 엄청 저를 야단쳤어요. 6개월 후면 다 쇠고기 뜯어먹고 있을 텐데 거기 나가서 그걸 왜 이 글을 쓰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청탁 하나라도 받아서 써야 되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솔로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벌려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6개월 후에 다들 쇠고기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광우병이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광우병 이것도 선동이었습니다. 또 하나 촛불 집회 저도 나갔었습니다. 동네가 여기 안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나갔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이거는, 그래서 저는 작년에 태극기 집회 때 한번 이게 돈을 받고 태극기 집회를 한 것인가 아닌가를 저는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정작 선동은 촛불 집회였습니다. 저는 안국동 살면서 엄청난 트럭에 엄청난 젊은 친구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라, 이미 저는 그때 신문사에서 청탁을 받아서 목격담 썼습니다. 그게 촛불 집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작년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선동을 당했구나. 내가 선동을 당해서, 이용을 당해서 글을 썼구나. 그래서 저는 반성하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회개하고 반성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유튜브 신현인 TV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나라의 어떤 이 위급함을 알리기 위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유튜브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 왕위가 온 이유가 살인 백신, 우리나라 감기 독감 백신으로 109명인가 죽은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렇게 이제는요 히틀러 시대에 눈에 보이는 그런 살인이 아닙니다. 그냥 약물로 투여로 그냥 자신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죽어가는 게 바로 히틀러가, 지금의 히틀러가 바로 시진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깨어나세요. 모두가 죽습니다. 지금 다 자기 밥그릇만 있고 자기 보신주의만 위해서 이렇게 수어 들고 침묵하고 있으면 나라 망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30분 지금 작업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나서 외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작년부터 소신 발언을 했는데 저가 하면 주변에서들 할 줄 알았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지식인입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경찰관들도 반성하세요. 경찰관들은 베네수엘인들을 본받으세요. 경찰관들은 다 제복을 벗고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실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은 이게 살아있는 인간입니까? 짐승이 될 것입니다. 모두 노예가 돼서 이 나라가 다 망가지고 경제 부서지고 동구유럽보다 못한 그 깜깜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동구유럽을 다녀봤습니다. 동구유럽 다녀봤지만 그 옛날의 경제 공산주의 흔적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겨울,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코로나는 사기입니다. 코로나 이거 저 마스크 그냥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나라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것 뿐이지 솔직히 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종 있습니다. 변종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거 코로나 여러분들 왜 이걸 의심하지 않습니까? 왜 코로나를 의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거는 부정투표를 묻기 위해서 얘네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심해보고 저항해야 합니다.
의심해보고 묻고 질문하고 검색하셔서 나라 살리는데 모두 힘을 합칩시다. 모두 깨어나 일어나십시오. 모두 깨어나 묻고 질문하세요. 검색하세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모두 힘을 모읍시다. 신현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현림 시인께서 열의에 찬 열정적인 호소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경찰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저 멀리까지 저기 집회 거리두기 해달라고 요청해주는 그런 여기까지 오지를 참석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나마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 말씀을 올립니다. 자, 다음은 장기표 국민의 소리 대표님께서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 주십시오. 장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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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이 국민대회를 지켜보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막가파식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지금 경찰관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왜?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그 다방에 가면 의자를 다 한쪽으로 몰아놓고 의자를 탁자에다 다 덮어놨는데 나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업 하루 못하는데 뭐 재난지원금 준다고 해서 그것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생각할 때 이 코로나가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협력하고자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지금 온 분들도 다 집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공방에는 9명밖에 못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관 여러분 너무 지나칩니다. 내가 그냥 되도록이면 방역 수칙 지키려고 굉장히 내가 노력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그냥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너무 좀 심하게 그러지 말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우리가 협조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을 시켜가지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징계위원회 해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전국 59개 검찰청 전 검사들이 이 징계위원회 해부, 직무정지는 위법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뿐입니까?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검찰총장 신영관 씨인가요? 그 차장검사도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법무부 차관이 오늘 본래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될 법무부 차관도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사표를. 또 전국에 법학교수 2,000명이 이분이 직무정지, 징계위원회 해부는 부당하다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부탁 안 하는 성명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민심. 국민이 이토록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지금도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서 다시 또 차관을 임명하고 징계위원회 열어서 4일날 해임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이토록 반대하는데도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이 행위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가 좀 조목조목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총체적 국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이유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깜깜하게 생겼습니다. 깜깜하게.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 다음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정지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그냥 통계를 조작하고 조작한 서류를 밤중에 들어가가지고 400만 4개나 폐기한 거, 이것이 그냥 그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이것을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급하게 이 지금 검찰총장 직무정지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다고 이것이 그냥 넘어이 다 지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검사들과 또 검찰의 중요 간부들과 심지어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그 검찰 간부들조차도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집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이처럼 불법 부당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정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저것 멋대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그 피해는 정말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윤석열 찍어내기는 단순히 법치주의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윤석열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국민을,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윤석열 찍어내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단말맛적인 이 행포는 바로 자기네들의 운명을 제초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명을 제초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썩은 고목나무도 밀어내야 물러납니다. 썩은 고목나무도.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망할 짓을 하더라도 이것을 밀어내야 합니다. 누가 밀어냅니까? 국민이 밀어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거덜내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끝장냅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 안에 지금 9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한 명이 더 들어오려고 그래도 한 명 내보내고 들어가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뭐 정부에서 지키라 캐스가 아니라 정말 코로나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되겠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일단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 때문에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방역과 관계없이 국민이 권리기 위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됩니다. 저희 국민의 소리는 다른 단체들과 합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대규모 국민 항쟁을 이곳 광화문에서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되지, 코로나 방역 때문에 계속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아니라 경제적으로 국민이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광화문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는 많은 분들이, 아니 모든 국민이 나와서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도록 하십시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리 장기표 대표께서 마지막 연사로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자는 장기표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4차 수요 집회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 멀리서 국민의 소리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제4차 집회를 경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제5차 집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